자, 앞서 의료 사태 관련 동아일보 사설을 한 편 읽어 들었는데 이어서 바로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또 다른 동아일보 사설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같은 지위, 이 명태균 씨를 보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김 여사 돈도 받았다.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이런 제목의 사설인데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 시의원과 고령 군수 예비 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니까 이거 지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군수 하나, 시의원, 군의원 하나 하는데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진 그 지방 의원한테 이렇게 사실상 뇌물이잖아요.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또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는 진술과 돈 봉투 사진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이 밝힌 혐의만 보더라도 정치 브로커 명 씨가 지역 정가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기 덕분에 김 전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 절반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서로 돈을 빌리고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천과 얽힌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해서 공간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비용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 전 의원의 당선을 돕고 다시 김 전 의원을 앞세워 돈을 챙긴 명 씨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더해 강 씨는 검찰에서, 강혜경 씨입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가 적힌 동봉투 사진이 명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일종의 교통비라고 했지만 교통비가 상당히 많네요. 돈의 성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의혹들을 확인하려면 먼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관계부터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이 명태균 씨 사건을 보면 예전에 사기꾼 수산업자가 인맥을 넓히는 과정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수산업자는 완전 잡범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언론사 관계자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김무성 라인과 연결이 되고 순식간에 정치계, 언론계,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면서 잡범에서 순식간에 사기판이 엄청나게 커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인맥을 확장하는 그 과정이 이 명태균 씨 사건과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도 지방에서 중소 여론조사 업체를 하다가 어떻게 김영선 의원과 연결이 되고 그를 계기로 순식간에 중앙정계 거물들과 연결이 되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 인맥 넓히는 과정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경남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명 씨 등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사실상 방치했다가 명 씨 관련 의혹들이 부각되자 올해 9월에야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명 씨의 정치자금법에만 초점을 맞춰 적당히 수사를 매듭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명품백 수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와 맞물려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그 신뢰가 바닥으로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이 추락해 왔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검찰이라고 할 수도 없죠. 특히 이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이런 정치 검사들이 사정기관에 장으로 있다가 어떤 중간에 완충장치 없이 하다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검사를 하고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몇십 년에 걸친 그런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완충장치 없이 곧바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저 정도의 정치 검사는 없었거든요. 검찰의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항명을 한다든가 이 검찰의 독립권을 위해서 나름 노력한 그런 검찰 수장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윤석열이처럼 완벽하게 정권의 신여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수많은 보수 인사를 감옥에 집어넣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이들이 자살을 하고 또 사법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집어넣은 판사들이 유죄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99%가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권력을 잡은 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수많은 검사들을 사정기관에 집어넣고 또 주요 기관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검사를 하지 않으면 출세를 못하는 완전히 왜곡된 검찰 조직이 돼버렸는데 바로 저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정치검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 수준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이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은 게 과연 윤석열 이전에 그 정도 수준까지 회복할지도 사실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